K탐정단 TV 보랏빛 탐정수첩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얼마 전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에 개구리 소년 살해범으로 지목할 만한 사람이 있다는 역대급 제보가 들어왔다는 사실과 그 요지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평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범행자로 지목받고 있는 사람과 제보자의 인적사항은 이미 특정되어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와 향후의 수사성을 감안하여 밝히지 못하는 점을 양해 바라며 시청자의 이해를 돕거나 방송하기에 부적절한 용어 순화를 위해 일부의 내용이 각색되거나 첨삭되었음을 참고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보자를 A씨라고 칭하고 제보자로부터 개구리 소년 살해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사람을 C씨로 칭하겠습니다. A씨의 제보는 80여 분에 걸친 전화 제보였습니다. 편의상 제보로 표현하고 있지만 실은 제보라기보다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는 탄식과 절규였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제보의 의도와 신빙성을 검토한 결과 공익을 도모할 매우 유의미한 단서라 판단되어 관련 자료를 경찰에 제보했습니다. A씨의 제보 요지는 이랬습니다. 개구리 소년 실종 2년여 뒤, 즉 6월이 발견되기 9년여 전인 1993년경 어느 날 한 동네에 사는 29세 개구리 소년 사건 발생 당시에는 27세, 현재 나이는 58세 C씨로부터 내가 개구리 소년을 살해했다는 말과 함께 범행 동기와 살해 및 매장 과정 등을 소상히 들었다며 그 내용의 앞뒤 흐름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거짓이라고 볼 여지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C씨가 고백했다는 범행 과정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살해 동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하지 않으신 분께서는 지금 욱 해주시면 저에겐 더없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C씨가 틀어놓은 범행 동기는 이렇습니다. 그날 산행 중 우연히 길습에 놓여있던 권총과 실탄이 든 가방을 주변을 지나던 소년들과 거의 동시에 발견했으며 이를 두고
내가 먼저 발견했다.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심한 말다툼이 있었는데 이때 소년들로부터 받은 비아냥에 화가 극도로 치민 나머지 이 싸가지 없는 땡땡들 죽여버려야겠다고 결심하고 인적이 드문 인접 숲속으로 유인 후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즉 섭덕물을 차지하기 위한 말다툼 과정에서 받은 모욕감이 개구리 소년들을 살해하게 된 범행 동기라는 얘기입니다. 반추해보건대 사건 발생지인 와룡산 이쪽 저쪽에는 사격장 등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어 장교들이 꽝사냥이나 등산을 위해 가끔 와룡산을 찾거나 이곳을 경유하기도 했다는 사실로 보아 권총이 산중에 분실된 채 놓여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섭덕물 서로 갖기 다툼이 범행 동기였다는 시시의 말이 그리 황당스럽게 들리진 않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그간 큰 미스터리로 남아있던 무엇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이 저질러졌을까 하는 범행 동기에 관한 의문은 어느 정도 풀릴 수 있어 보입니다. 어느 누구도 상상치 못했던 의외의 범행 동기라는 점에서 나름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니는 제보라 하겠습니다. 또한 살해가 섭덕물 서로 갖기 다툼에서 비롯된 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사건은 계획범죄가 아닌 우발범죄이자 단독범행이라는 추리가 가능해지리라 봅니다. 특히 10대 소년들과의 말다툼에서 받은 불쾌감이나 화를 스스로 삭히지 못하고 살해라는 극단적 방법으로 안가품한 것으로 보아 시신은 정상적인 사회생활 부적응자이거나 소위 분노조절 장애자일 가능성이 높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A씨가 C씨로부터 들은 살해 및 매장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C씨 왈 섭덕물을 두고 벌인 말다툼 과정에서 자신에게 가장 세차게 덤볐던 당시 13세 우군부터 보라는 듯 섭덕물인 권총으로 머리 부위를 집중 강타해 주겠다고 말했다 합니다. 이때 제보자는 권총 실탄 1발을 머리에 대고 발사했다는 말을 들은 듯
하나 권총 외에 어떤 도구를 살해에 추가 사용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곁에서 겁에 질려 있던 소년들을 달아나지 못하게 옷을 반쯤 벗기거나 옷으로 손발을 묶은 뒤 순차적으로 패 죽였다고 했는데, 이때 살해에 사용된 도구는 무엇인지 그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으며, 시신을 구덩이에 모두 밀어넣은 후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까운 곳에 있던 좀 넙죽하게 생긴 돌 몇 개를 들어다가 눌러두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시신은 주로 영호남 지역 산을 무대로 생업을 시작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에서 당일 산행 때 등산용 지팡이나 손도끼, 야전삽과 같은 장비 한두 가지를 지니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또 시신은 5 시신을 구덩이에 다 밀어넣은 후 땡땡땡들 이거나 처먹으라며 습득한 가방 속에 있던 권총 실탄 여러 움컴을 구덩이에 내던졌다고 재연하듯 말했다 합니다. 이어 가방 속에 남아있던 일부의 실탄과 권총은 그 가방에 넣어 집으로 가져갔으며, 추적 등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집 바깥에 묻어두고 있다고 분명하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A씨가 들은 C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의아스럽게 여기왔던 우군 13세의 시신에서 유독 많은 강타 흔적이 발견된 까닭과 구덩이에서 6종의 탄두와 실탄 145발이 산발적으로 흩어진 채 발견된 까닭에 대한 의문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럼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수사는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칸막이로 인해 실제 어떤 방향으로 어느 정도의 깊이까지 수사가 진행되었는지, 또 진행되고 있는지 제보자인 저도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제보 내용을 뒷받침할 증거나 신뢰할 만한 객관적 사실이 발견되지 않아 불입 끊기로 했다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증거 미발견으로 불입 끊기로 했다는 것, 이는 증거를 찾지 못해 더 할 일도 없고 할 말도
C씨가 진범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얘기나 다름없겠죠. 제보 내용이 부실한 것이었는지 수사경찰의 의지와 역량이 미흡했던 것인지 여하튼 의문에 대한 가부, 답을 얻으려다 대략 미궁에 빠진 셈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결과를 예상이라도 했던 A씨는 제보를 통해 C씨는 오래전 다른 사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개구리 소년 사건 수사 선상에 잠시 올랐다가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해 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역시 증거 미발견이었습니다. 그때 찾지 못했던 증거가 31년이 지난 지금 나 뒹굴고 있을 리 만무하죠. 더군다나 제보만으로 직접 수사나 강제 수사에 나서기도 적절치 않아 진척을 이루기가 난망해서리라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중범죄자를 처단하기 위한 증거의 수집이나 확인은 전적으로 경찰의 무한 책임이자 무기한의 책무임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개구리 소년 살해 사건 올해로 3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나 수사는 원점만 맴도는 형국입니다. 정말 누구를 탓해야 할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제 정의와 법치를 최대 가치로 삼는 윤석열 정부의 문제 해결 의지를 보고 싶습니다. 전면 확대 재수사가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그 어떤 정부, 그 어느 때의 경찰과 다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랏빛 탐정수첩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사건의 범인을 찾는 일에 관심의 끈을 놓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